지금 썩어 빠진 괴뢰 문화는 아이들입니다.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살아남은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재판에서는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고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 유포한 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머리를 빡빡 밀게 하고.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 유포한 입국과 음악계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권고했습니다. 12년의 노동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아이들 서 있는 거 보시죠. 수갑 차고 있고요. 불법과 문주문의 대표 역사수달밖에 안 되는 기성입니다. 역사수달밖에 안 되는 기성입니다. 그런데 괴뢰 문화의 유혹돼서 분별 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시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16살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이게 드라마 봤다는 이후로 12년형을 받았다는 게. 네. 야, 그 아이들 긴장 속에서 지켜보는 아이들 보세요. 미동도 하지 못해요. 저 모습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드라마를 봤는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6살이면요. 이제 중학교 2, 3학년, 3학년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를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다 세워놓고 머리 빡빡 깎여놓고 12년 동안 가둬놓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 아,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죠. 이게 반동문화 배격법에 따라서 강도 높게 처벌한 사례인데 비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동교화형의 중형을 때렸다라는 충격적인 의미보다 더 큰 여파는 북한의 어떤 사회 구조 특성상 이들 두 학생의 가족들 모두가 이른바 살고 있던 평양에서 추방이 됐거든요. 이 학생들이 북한 땅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없다. 끝난 거죠. 라는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고요. 학생들의 이름 공개됐죠. 이뿐 아니라 담임 선생님, 지역의 청년동맹 책임 지도원, 신상까지 모두 다 북한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처벌했습니다. 이건 남한 드라마를 보면 너네뿐만 아니라 너가 사회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책임, 연대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미니까 아니 인과관계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고작 사랑의 불시착 봤다고. 이런 가혹한 미래에 대한 형벌을 아이들이 감당해야 된다? 야,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거죠.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 보면 앉아있는 학생들이 자기 또래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을 수천 명을 앉혀놓고 거기서 사회안전원이 나와서 경찰이 손 내밀어 그래서 수갑까지 딱 채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12년형인데 이게 시민권을 박탈을 해요. 12년 동안 들어가는데 노동교화형이고 가족이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 다 지방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12년 동안 또 산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건 워낙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서 아사자가 지난해 1월 달에 생겼는데 그 안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고 나온다 해도 부모는 이미 다 시골로 쫓겨가서 거기 가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집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게 전체 인민들이 보는 학습 재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보는 자들은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괴뢰 문화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괴뢰 문화에 오염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당연히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다 자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잔인합니까? 북한에서는 저게 사실 공개 재판이라고 이제 명칭을 다는데 재판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판사나 검사가 나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조율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공개 심판이에요. 이미 다 형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나와서 하는 거고 저도 어릴 적에도 많이 가서 봤는데 선창 또 구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막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라 이러면 또 뒤에 학생들이 다 같이 막 처단하라 이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거 봐서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나서 지금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저거 보는 게. 저는 저 자리에 섰었으니까. 왜? 네, 저는 이제 15살 때 북한 저희 원래 맨 처음 탈북 계획이 한 명씩 빼돌리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먼저 중국으로 보냈다가 제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수갑 채워서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저렇게 수갑을 채워서? 네, 재판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범이 아니라 뭔가 살짝 정치범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으니까 저런 공개 재판을
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왜 저렇게까지 전 남한 드라마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다 봤을걸요 진짜?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뭐 그거 좀 봤다고 12년형을 때렸다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고 저는 그거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미디어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처벌받은 것은 책이었어요. 이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뭐 자본주의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되는 겁니다. 문화를 배격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문자죠. 이게 보통 이념은 문자로 되는데 문자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가 있는데 영상이거든. 이건 보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자본주의 찬양할 의도 같은 게 없거든. 그냥 말없이 깔려버리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길거리 모습이라든지 사람들 옷 하는 것들 등등등등.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바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네네. 영상 세대잖아요. 이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급하게 문자로 아무리 사상 교육을 시킨다 해도 이거 먹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깔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체제가 붕괴될 것 같은 위기를 느끼니까 네. 우리가 볼 땐 좀 황당하지만 네. 저들로서는 그냥 위기의식을 느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성하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본다는 거 아니에요? 안 보겠어? 그죠? 저희 세대가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궁금증, 호기심도 물론 있는데 저희 때는 약간 유행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많이 본 친구가 인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가져다가 먼저 본 친구가 학교 와서 이제 막 떠드는 거죠. 어제 이거 봤는데 어떻게 끝나더라 막 먼저 스포를 해버리지만 이제 볼 수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걸 막 귀담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보는 친구가 인싸가 돼요. 근데 이걸 또 많이 보다 보면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어른들도 그랬어요.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거리 다 만든 거야. 처음에 저도 진짜로 믿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수십 개를 보는데 저거를 어떻게 다 세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 북한 사람을 세뇌하기 위해서 저거를 저렇게 만든다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저기는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냐라는 생각이 이제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깔고 자랐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도 안 생기고 약간 가짜인 척하는 거죠.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저도 봐왔지만 이제 보지 말라니까 계속 보는 심리에 플러스, 계속 보는 심리에 플러스. 한 번 보잖아요. 그럼 엔딩 장면을 안 보면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맞아. 드라마 반도기월. 한편 마지막 뭐라고? 그죠? 맞아요. 어머니. 왜 여기서 끝났는지 이거 끝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봐요. 북한 드라마는 사실 엔딩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거든요. 다 보자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참다운 애국은 참다운 사랑을 낳는 법이다. 오로지 경례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의 뜻을. 얘들아, 뿌리가 되자고. 우리 장군님 종국을 묵묵히 받드는 뿌리가 말이다. 여기 엔딩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노래도 그래요. 북한 노래는 다 김일성 막 이러는데 여기는 다 막 러브 스토리 사랑 이러니까 막 헤어진 이제 10대 애가 연애하거든요. 북한도 헤어졌어. 근데 북한 노래는 다 장군님 이런데 여기 노래 들으면 막 사랑해 너무 힘들지 이런 노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냐고요. 역사와 문화를 다 쳐다봐도 이념이 사랑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어느 시대나 이제 금서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금지한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재를 가하는 시대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체제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흔들릴 때 그 제재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세지잖아요. 흔들리는 시기에 저런 일들을 한다는 걸 봤을 때 북한이 지금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이 아무리 처벌하고 통제도 북한에 부는 한류의 바람을 이제 좀처럼 잠재울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김정은이 이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만큼 강력한 통제 수단이 있다는 건 그만큼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자, 통일 불가 선언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대한민국과 전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군사적
긴장 격화로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신의주입니다. 자, 공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수가 많아요. 신원건설 사업소 노동자 자기를 낳은 힘은 사모한데 아버지를 멸시하는 아버지 이래서 죽겠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를 동요하고 있네요. 범죄 인정해라. 인정한다. 넌 사람을 믿습니다. 마땅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하네. 그렇게 말 안 하면 또 때리니까. 아, 공개 재판. 현주 씨, 이게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거죠, 예. 북한에서?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재판소에서 따로 실내에서도 재판을 하는데 공개 재판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공개 처형이 있을 때마다 공개 그렇지. 재판을 해요. 예, 그래서 공개 처형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30-40명 정도 죄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15년, 7년형에 처한다, 무슨 형에 처한다, 그리고 사형에 처한다. 그다음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바로 입에다 물리고 미리 세워놓고 말뚝에다 세워놓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여기서처럼 무슨 항소하고 뭐 이 변호사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형 그냥 처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 말 그대로 그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다 우모적으로 가서 모여요. 거기 가서. 그래서 모이고 시간 만약에 정각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1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 혁명가요를 틀어내. 방송차가 딱 나와요. 스피커가 달린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좀 살벌한 노래 무슨 뭐 민중얘기 뭐 이런 노래를 장르가 있어요. 그 공개 처형할 때는 그 노래를 방송으로 쫙 이렇게 틀어놨다가 그다음에 공개 사용하기 직전에 한 15분 정도는 공연을 해요. 보안소 선전대에서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는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때는 살 떨려요. 모든 게 떨려요. 저렇게 죽는 사람이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 공포를 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앞에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어린아이들 때도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운동장에 다 모이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다른 반 친구들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간 게 저희 고향에 해방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갔는데 이제 저희 학생이라는 이유로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맨 앞에 앉히고 이제 뒤에 사람들이 있고 한참 있는데 정말 말뚝이 앞에 하나 있고 그 안전원 두 명이서 이제 제수를 끌어내오는데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진짜 그대로 둬도 며칠 못 살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을 말뚝에 묶이더니 뭐라고 막 말하고 이제 이렇게 3발씩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총 9발을 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와. 근데 그거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 영상을 모두 기획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제공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강철원 선생님, 예. 어떻게 입수하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1년도에 저희하고 연결돼 있던 북한의 좀 핵심 간부들 이런 라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거 다 하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공개 재판 열린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도 찍을 수 있나니까 찍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했더니 진짜 찍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일반 주민들은 앉아 있고 군인들이 무장 붙여 서 있고 보위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위원 아니면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보위원 아니면 군대가 찍는 건데 어쨌든 그걸 딱 찍고 나갔을 때 저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찍지? 네.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는 처형까지는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국경 지역에서 자꾸 처형하게 되면 이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이건 피하는 거죠. 이게 몇 명 정도 아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은 몇만 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쭉 있고. 아까 재판받는 사람이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재판받는 사람 한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때. 2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때. 200명을 한꺼번에 몰아놓고 예. 어린 학생들이 한국 영화 한 편 음악 75곡을 다운받았다고 저렇게 그렇죠. 공개 재판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남한 노래, 남한 드라마 여기 다 빠져 있으니까 얘들을 다 불러가지고 애들을 한데 이제 지금 이게 협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교육시킨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 공개 재판이라는 게 사실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 그런 게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계속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봐서 너무 좀 충격적이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뭐 공개 재판할 때는 한두 명을 이제 처형할 때 주로 재판을 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막 300만이 아사하고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지니까 한두 명을 처형하거나 한두 명을 처벌해가지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는 방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형 방식도 막 수십 명을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마 저는 대규모의 공개 재판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아기를 낳은 힘은 사모인데 아버지를 천재 멸시하는 아버지 애에서 죽였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그럼 다 사형이겠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부득이하게 살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죽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형을 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들은 이제 살인을 안 했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 하게 되면 사형을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말이 재판이지 그 일부러 공포의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공개 재판 직접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만갑 식구 중에 이 자리에서 공개 재판을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다. 예. 설미 씨. 네네. 공개 재판을 당해보셨어요? 네, 공개 재판을 제가 정말 수차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하나인데 저도 아이 때 앞에서 막 이렇게 앞쪽에 서서 이제 외칠 때 뭐 비겁하지 가려면 가라 이거 막 하다가 제가 거기에 설 줄은 진짜 몰랐는데 공개 재판 나는 할 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이제 좀 살인범이나 서는 줄 알았는데 2009년도에 북송이 되는데 그때 김정일이 방침이 내렸어요. 비법 월경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들어가서 구류장 안에 제가 있는데 문을 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나갔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 먼저 재판이 시작되더라고요. 저하고 인맥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콘서트처럼 공개 재판 개망신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라를 배반한 저런 자는 저렇게 된다는 거를 다 한 명을 저를 세워서 1000명을 교양시키자는 건데 그리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람들 딱 앞에서 233조 전단에 의해서 징역 1년에서 5년까지 처한다 여기까지만 해요. 공개 재판에서는 형기를 안 때려요. 아, 선고를 안 하네요. 선고는 안 하고 그거는 내부 재판이 또 있어요. 재판이. 앞에서 처한다 하면 내 뒤에 있는 안전원이 딱 나와서 수갑을 쫙 채우고 뒤로 돌려갖고 머리를 손으로 딱 쳐요. 머리 숙이는 거 나가. 이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다 보게 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배반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 지금 북한의 뭐 공개 재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이게 찾아볼 수가 없네요. 특히 재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란 나라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체험해 봐야만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인권이 아니라 반인륜 범죄입니다, 범죄. 왜냐하면 요만한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공개 처형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거는 반인륜 범죄 행위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꺼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다 더 심한 반인륜 범죄 행위가 완전 만연화된 나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의 배경은 남한이에요.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이제 마지막에 그 피살되는 내용까지 다 일화로 담은 내용인데 그때 전 남한에 대한 동경이 생겼어. 어린 나이였지만 왜냐면 눈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만 득실거리는 남한 사회라고 분명히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선전을 다 들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은 거지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아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커피가 시커먼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얗게 된 살에다 한 잔 마시고 비가 오니까 택시를 타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버스도 없어요, 버스도. 예, 근데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 비가 오면 생각나는데 사람 파티를 하는데 엄청 이쁘게 입고 섹시하게 노래를 불러도 오지가 막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등갈랐어. 너무 웃겨.
야, 저게 진짜 인간의 삶이 아니냐. 그거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우리 아니 송이 씨가 네. 탈북을 할 적에 네. 소녀시대 보고 네. 그래 네. 탈북을 했잖아요. 네. 그런 강연회를 가봤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강연회를 하면 집에서 아침마다 이제 집에서 한 명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은 4식구기 때문에 이렇게 돌며 나가거든요. 근데 강연회가 너무 중요한 게 이제 한류를 이제 막 이렇게 막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홍보되는 효과가 뭐냐면 이제 그 유리구두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 우리 해산에 이제 금방 들어왔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무조건 봤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보이지도 않니 서고 앞에는 지금 안전원이 서서 말했어요. 요 유리 신발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여기 어느 집이 딱 내 아는데 조용히 해서 나한테 자수하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줌마가 둘이 같이 보는 아줌마였어요. 툭툭 치면 야, 저 아줌마 가이 여기 딱 어디 유리 신발이야 유리 구두지 할까? 요것들이 봤구나. 그거 딱 짚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딱 그래가지고 카텍스 세트가 한데 저리 이즈메라니 넉작 그 밑에다가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 그 아이돌 노래 그저 1집부터 몇백 집까지 그저 딱 채워놓고서 그저 이거 부르벨 보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부안원들도 그거 그래가지고 거의 완전 교화를 다 가기로 형을 내렸어요. 주민청례를 딱 해가지고 더 중요한 건 이 집이 돈이 많다니까 돈 딱 먹이고 그다음에 나왔거든요. 어머.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가 강연회를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다 전 학교 학생들 모여놓고 강연회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그 한국 드라마를 대학생들이 많이 봐요. 너튜브에다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몰래 보다가 단속되고 이런 게 많은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를 다 모여놓고 자기가 이때까지 본 영화 제목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 어이구야. 언제 몇 시에 누구랑 어디에서 봤으면 어디서 구입했느냐 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다는 나는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 비판서를 쓰고 앞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는 결의까지 써서 내래요. 처음엔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만약에 안 썼는데 나중에 봤다는 게 발각이 되면 엄한 처벌을 받지만 지금 써서 내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속아갖고 야 이거 그럼 용서해 준다는데 다 써야 되겠다 하고 몽땅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해를 품은 달도 받고 별 2대도 받고 어린도 받고 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야 이 영화 어떠니 물어봐니까 이 영화 무슨 어떤데 누구 주인공 누구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숱한 거 봤어요. 그 제목들 쭉 알고 보니까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오히려 그걸 싹 다 봤어요. 그래서 홍보해주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MZ세대, 장마당 세대. 김정은이 아무리 찢어봐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게 장마당 세대 같습니다. 자, 그러자 김정은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휘어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자들은 한류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은 반동문화 배격법입니다. 나만 드라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후속타 법안이 발표돼요. 그다음에 이거의 최종 종착점이 저는 진짜 꼰대 3법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평양 문화보호법을 올해 1월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평양 문화보호법. 쉽게 말해서 오빠 금지법. 자기야 금지법. 나만의 말투,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말투, 남조선 말투, 남조선 풍습 따라하는 거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드라마 봤다고 총살했다 등의 보도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법안에 걸려서인데 법안 단속 초기라 매우 엄하게 단속을 하는데 남선 노래 75곡을 일본이 기억지에 입력하여 시청하는 범죄를 감행하다 처벌되었습니다. 마땅히 이 뒤에 대한 책임을 지하되 이 장마당 세대들이 안 들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마지막 벼랑 끝 선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강력한 처벌. 근데 문화의 역사에서 아무리 옥죄고 간섭하고 탄압할수록 문화는 더 번지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한류 3법, 꼰대 3법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김정은 옆에 고위직이 밥은 잡쌌어. 걸리는 거잖아. 바로 걸리는 거죠. 걸리는 알아들은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21세기에 총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사형도 막 너무한 거 힘든데. 아니에요?
북한이 왜 한류가 들어오는 것을 겁내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이 MZ 세대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 아저씨는 또 기억하실 거예요. 1979년도 이 이란 이슬람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그 호메이니 옹 이 집권을 했던 그런 과정인데 이걸 카세트 혁명이라고 불러요. 카세트 테이프 혁명이라고. 그래서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카세트 테이프에 너희들 지금 어떤 그 나쁜 왕 밑에서 그 신음하고 있고 외부 상황 이렇다가 다 녹음해가지고 싹 뿌린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란 시민들한테. 그걸 몰래 듣는 거야? 몰래 듣고 야 우리가 지금 속고 살았구나라고 멘붕이 온 거야. 현타가 온 거야. 그것 때문에 이란이 무너졌어요. 카세트 테이프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고의로 돌린 거예요? 고의로 돌렸어요. 이슬람 근본 세력 호메이니옹 측에서. 실제로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 유포가 됐잖아요. 한류, 사랑의 불시착 등등 이미 깔렸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모르면은 현실을 안주하고 할 수가 있어. 이제 안 이상은 비교가 돼요. 그치. 저 바깥 세상은 저런데 나는 이렇다고? 뭐지? 야 이거 정말 뭔가 부조리하구나. 들고 일어나자. 제2의 이슬람 혁명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미디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에서 봤을 때도 매체라는 게 요즘에는 무기예요. 무기다. 네, 그렇게 정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북한 같은 곳에서는 매체라는 게 애초에 선전물이긴 하니까 그러면 물론 지역적으로 어디서는 뭐 이게 진짜 완전히 진짜 그게 바깥 세상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연 맞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예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건데 많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임팩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1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서로 싸워요. 아니다, 맞다. 저거 가짜다. 네.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 뭐 굶어 죽고 막 이런데 모시는 모습만 드라마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기 좀 남조선에서 뭐 보여주기식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사실 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분 사람들의 말도 맞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안 좋은 면이 아니라 더 좋은 면 쪽으로만 생각하고 보려고 하는 거죠. 양마당 세대, MZ 세대는. 옛날에는 세 명 이상이 못 모이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그렇게 제재를 했을 때 지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남한 얘기나 아니면 이제 남한 테이프나 뭐 어쨌든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한다던가 남한 말씨를 쓴다던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 한류 콘텐츠 때문에 부모를 설득해서 함께 탈북하는 탈북 케이스 중에 고위급 자제 케이스까지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거야. 아버지가 고위급이에요. 북한에서. 근데 자기 딸이 남한 콘텐츠에 푹 빠져 있다라는 것도 환장할 지경이에요. 이거 어디 소문나면 나는 날아가는 거야. 근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럼요. 이 고위급 부모 같은 경우도 결국 딸의 콘텐츠 사랑 때문에 한류 콘텐츠 사랑 때문에 설득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이런 사례도 지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뭐 여기 있는 분들이요 북한에서 참 어른들 말 안 들었던 MZ 세대들 다 와서 여기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좀 한국의 MZ 세대 제대로 만났을 때 좀 약간 힘들 텐데요. 그렇죠. 저는 일단 대학교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친구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생각이 있다고 해도 북한의 MZ 세대는 아직까지는 어른들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어른들한테 공손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세뇌가 됐거든요. 근데 한국의 MZ 세대들은 그냥 아니요 교수님 말도 틀리대요. 총장님 말도 잘못했어. 내 말이 정답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멋있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뭐 단원들이랑 이렇게 밥 사주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을 배려해서 뭐 주말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말에 저 시간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네. 과감한 거. 술 한잔 하지? 저 못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 차가 좋아서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거. 아까도 선배님이 저희한테 주말에 밥 먹자 그랬는데 저희가 싫다고 그랬어요. 저는 가장 좀 차이를 느꼈던 게 하나 딱 있었어요. 뭐요? 그게 왜였어요. 왜? 왜라는 질문을 왜? Y라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알아들었어라고 하면 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북한 자체가 뭔가 왜 그래요? 왜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궁금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치 않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금지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왜가 아니라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왔는데 학원 다녔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런 문제들을 내주셨을 때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게 됐거든요. 근데 알아들었어 하니까 네, 저는 자동적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친구들은 아니요, 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해주세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맞았댔다. 맞겠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또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게 버릇이 없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지난해 11월에 남포시의 남포 경기장에 500명의 군중을 모아놓은 상황에서 이른바 공개 재판이 열렸는데 인민 재판이 열렸는데 남포 교원대 학생 2명이 대한민국의 영화와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아이고. 라는 이유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 당시에 2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2명의 대학생들한테 내려진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비교적 최근 뉴스인데 징역 15년. 15년? 실형 15년. 15년형. 과하다, 과해. 그러니까 예린 씨, 아니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 뮤비를 봤다고 징역 15년. 네.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거 봤는데 솔직히 지들 할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위지분들은. 그걸 단속한 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걸 단속한 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래요, 지들. 계속 나쁜 놈이네. 네. 아, 오늘은 잘못 나왔다. 솔직히 너님도 봤죠? 저님도 많이 봤어요. 일단 15년 이제 뭐 교화형에 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존에는 한류 단속을 하는 보위부라든지 백공부라든지 이런 단속 기관에서 명분이 없었어요. 네. 그 정확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김정은이가 2020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반동문화 사항배회법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15년형입니다. 15년형. 그래서 이게 맞춰서. 근데 저 15년형이 이제 그 참 약과인 게 뭐냐면은 그 지난 10월 3일이었어요. 그 양강도 해산에서 고등학생 미성년자예요. 맞아요. 고등학생 2명이 남조선 영화, 드라마 그리고 이제 포르노를 보고 유통을 하다가 걸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공개 처형당했어요. 진짜 죽었어요? 네, 그래서 해상 비행장 활주로에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저 지구상에서 미성년자를 처형시키는 나라는 북한이랑 이란 한 2나라밖에 안 돼요. 주민들 다 활주로에 이제 오라고 한 다음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10대 미성년자 고등학생 2명을 공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야 하면 그 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이제 공개 총살 당한 사람이 또 10대 아이였는데 계모 이제 그 양 엄마를 살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똑같이 공개 처형시켰는데 즉 남조선 영화와 드라마를 유통하는 거와 살인과는 같은 범죄다. 이 뜻이에요 지금. 같은 양형의 범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만갑에서 예전에 오징어 게임을 그 판매했다는 이유로 그 총살 당했던 그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USB 이거 샀다고 무기징역도 받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0대들을 이제 이렇게 공개 처형까지 한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애들을. 그래요. 네.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이제 공개 처형한 거는 북한 주민들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유가 사실 번복이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오징어 게임을 봐서 사형을 당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10대들을 공개 처형하는 거는 극히 드문, 정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10대들한테도 벌을 줄 수 있다. 사실 예전 같으면 정말 심하면 10대들이 초범이면은 노동단련대 다음에 또 걸리면은 5년의 노동 교화소까지는 이제 가능했던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죠. 사실 이번에 그 2명 총살한 아이들은 우리나라 특목고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1고 고급중학교 여기 학생들이에요. 인재들이. 그러면은 말하자면 인재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아버지 엄마가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경제 조건이 못 받쳐주면 일고 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못 빼냈다라는 건 시범격에 걸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게 굉장히 좀 북한도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재수없게 걸리면 죽는 거고 좀 재수가 그나마 좀 있게 생기면 요거 좀 조작해서 빼낼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인간 개조 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 안에 서로 덮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당세포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지 않은 이상 교양 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간 개조 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한두 번 교양하다가 포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0번, 100번 꾸준히 설득하고 원칙적으로 타일러주면서 인간 개조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와, 84년생 김정은. 아니 근데 젊은 세대가 조인다고 조여집니까? 근데 왜 김정은도 본인도 그렇게 MZ세대면서 MZ세대를 왜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30대 김정은이 MZ세대를 조금 이제 좀 무서워하는 이유는 기존 기성세대는 이제 엄마 아빠 세대는 당가 수령을 위해서 항상 일을 하고 그 배급으로 살아갔잖아요. 하지만 요즘 이제 장마당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에서 모든 물품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당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없어요. 저는 그냥 드라마 보고 이게 전부고 이젠 당 이런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MZ세대가 북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 근데 옛날부터 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이다. 장마당이 낫다. 노동당보다 장마당이다. 네네. 이러면서 뛰어. 이게 재밌는 얘기네. 맞아요. 자본주의 마치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잖아 말 그대로. 북한의 야당이 장마당이에요. 북한의 야당이 장마당이에요. 북한의 야당은 장마당이다. 영어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순간, 야당 무너뜨리는 순간 벌떼같이 일어나거든요. 장마당 무너뜨리면 북한 경제 안 돌아가요. 북한도 적당히 놔둬야지 장마당 통제 제대로 했다가 돌아가는 거지. 네네네. 경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김정은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 우리가 2030 세대에 대한 인간 개조를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그 후과는 당의 존망과도 연관이 있을 거다. 한 번도 그런 북한의 존립의 어떤 위험성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 그런 워딩을 썼어요. 방탄소년단부터 아이유 할 거 없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도. 김정은 지금 머리 골 썩고 있는 거야 지금. 그쵸. 오징어 게임. 네. 봤을 거야.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오징어 게임이 북한에서도 지금 난리가 납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을 보고 김정은이 이게 자본주의의 민낯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김정은이 더 넷플릭스 월 정액을 끊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북한에서 오징어 게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제 한국 사회의 민낯이다. 했는데 사실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전 인민을 상대로 오징어 게임 벌이고 있는 게 김정은인데. 북한이죠, 맞아요. 결론으로 들어가면 이 오징어 게임이 들어갈 만큼 정말 북한의 MZ세대가 빨리빨리 한국 콘텐츠를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민군 병사들이 BTS의 피땀 눈물 춤을 췄다가 체포를 당했다. 그리고 처형을 당했다. 처형까지 당했다고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뭐라고요? 영화 아저씨 있죠? 네. 아저씨를 보다가 걸려가지고 14년을 받은 중학생을. 근데 나도 그 기사 보이더라. 근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이제 단속하고 있어요. 저희 고향 이제 청진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 본 학생들 7명을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보냈고 심지어 그리고 또 그 판매업자는 총살을 시켰다는 뉴스까지도. 아니 근데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라 씨, 저는 그 기사들 보고
약간 놀라웠던 게 이 기사도 보면은 지금 뭐 5분 만에 걸렸다고 적발됐다고 그렇죠. 하는데 맞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북한은 전기가 안 오잖아요. 예. 전기가 안 오니까 일단 전기 왔을 때 야 보자 이렇게 끼울 거잖아요. 그 USB를. 그때 이제 한 10분이나 20분 됐을 때 집을 그냥 쳐들어가요. 전기를 준다는 게 뭐예요? 전기를 이제 공급. 네, 공급. 시간대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면 그냥 가서 맞아요. 왜냐면 보는 거예요? 변압 뒤로 이제 전압을 맞춰서 TV를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쳐들어가가지고. 유명한 차이인데 TV 하나, DVD 하나가. 이제는 단속 기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의의 기술적인 맞아요. 방향으로 하거든요. 불의의 기술. 그러니까 단속 기관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적인 방법으로 걸리는데 여기서 뿌리 뽑는 거는 하나가 걸리면 부재 증명을 하기가 힘들어. 너 어디서 났냐? 이 어디서 났냐를 불어야 내 죄가 감량이 돼. 맞아요. 내가 만약 어디서 났나를 밝히지 못하면 한국 손으로 직접 받은 거 돼. 아이고야. 그럼 내가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서 났나를 불게 됐어요. 그러면 또 너는 어디서 났냐? 둘 다 나면 마지막에 길바닥이 되고 말아요.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죽더라도 길바닥에서 주웠다. 이렇게 각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단속이 심해지니까 그렇지. 모든 USB에는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가 보이원에게 뺏기거나 단속을 당했을 경우 암호를 2번 잘못 틀면 포마트 돼요. 우와 신기하다. 요즘 그런 거 나왔어요? 증거인멸.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그 북한에다가 보낼 때 그 USB를 중국 세관 통해서 걔네들이 검사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그럴 때는 아예 빈 깡통인 거예요. 근데 100분 만에 바로 파일이 그냥 확 생기네요. 100번? 네, 100분 만에. 100번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맞죠? 그거 있었죠? 있었어요? 스텔스 USB. 아, 스텔스 USB. 스텔스 USB. 6번 만에 나오게. 그 6번까지는 그랬어. 6번까지는 그냥 고장난 USB처럼. 그냥 빙고. 그래서 북한 통과할 때 그냥 통과되고. 머리 진짜야. 문화가 이제 무력을 늘 이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김정은 총비서 이번 결정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생각 드는 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닌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으면은 아 그래 뭐 김정은이 뭐 되게 절박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어떤 물기를 갖다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요.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봉쇄로는 북한을 없앨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이 옆에서 숨 쉴 수 있을 정도만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문화로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건데 김정은이 이렇게 구는 거는 김정은이 MZ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김정은 집권 초기 2년까지는 북한 젊은 세대들이 남한 드라마 보고 미드 보는 거 다 알고도 그냥 쉬쉬하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김정은 지시 이후에 이렇게 불시 점검도 시작된 겁니다. 최근에는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 법으로 딱 만들어냈죠. 과거는 무슨 드라마 봤다고 영화 봤다고 뭐 총살 무기징역 이건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이거 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여기 준해서 처벌하는 거죠, 엄격하게. 그래서 총살 소리도 나오는 거고 무기징역 소리도 나오고. 2020년 12월 4일에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북한에서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한류를 차단해라, 뭐 자본주의 문화 차단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 법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내용 딱 2개가 하나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은 몇 년형일까요? 15년? 아니야. 15년형. 네? 15년형. 네? 15년형. 드라마 하나 15년형? 너가 지나가다가 견눈으로 뭐 이렇게 드라마 봤는데 1초 봤다. 너 15년. 얄짤 없습니다. 마약이네 완전. 그리고 너는 보기까지 하고 유통도 시켰네. 오, 야, 그거는 뭐 사형, 유포, 사형. 와. 돈 주면 좀 빼겠지만 안 돼요. 이건 안 그 되죠. 법이 채택된 이후에 북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의 그 어떤 도시에서 청년들이 10,000명이 넘게 자수를 했다고 해요. 왜 자수를 이 법이 시효가 있는데 언제 때부터 실행이 될 텐데 과거의 행적에서 묻지 않을 테니까 와서 비판서 쓰고 심할서죠. 그런 거 쓰면 내가 봐줄게. 몇 명이 오는지 봤더니 10,000명이 와. 이게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다는 다 봐줬어요, 이거를? 봐줬죠? 봐줘야지. 김정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MZ세대잖아요. 84년생.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리니까 이런 문화적인 거에 북한 젊은 층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될 거라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이런 법까지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심지어는 요즘 북한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인간 개조를 시켜야 돼요. 인간 개조. 개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어는 북한에서도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가 있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까지 쓴다는 것 자체는 2030을 완전히 틀어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정치적 재생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이게 다 산업혁명 시대 이데올로기예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MZ들한테는 먹히질 않아요. 맞아요. 이쪽 맞아요. 얘기도 안 먹히고 저쪽.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체불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가 등장했는데 전통적인 선전선동 방식으로는 먹히지가 않고 얘네들은 남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들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체제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붕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사형을 때리거나 막 무기징역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거죠. 그래요.